안녕하세요, 타이거잉크입니다. 오늘은 조국 장관 이야기 그 두 번째로 윤석열의 실패한 쿠데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작년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기점으로 하더라도 벌써 8개월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여러분들은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재판 진행 결과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각기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 검찰과 미통당 그리고 보수 찌라시들이 그리도 자신있게 떠들어대던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들을 둘러싼 거대한 권력형 비리 사건은 지금 어디에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사라져 버렸다는 것인데요. 이제 남아있는 것은 정경심 교수 관련해서는 동양대 표창장의 진위 여부 정도로 보여지고 조국 장관 관련 재판도 억지 춘향으로 끼워 맞춘 직권남용 혐의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럼 작년 하반기 검찰과 미통당 그리고 보수 찌라시들은 어떤 자신감으로 조국을 파렴치범으로 몰아가는 무리수를 두었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한 해답이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 초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었던 안경환 교수의 사퇴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6월 11일 청와대는 신임 장관 후보로 법무부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 등 5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정권 초기 정치권의 관심사는 내각 인선에 모여 있었고 야당에서는 장관 후보자들의 흠집을 캐내 낙마시킴으로써 정권에 타격을 주는 것에 관심을 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11일 발표된 5명의 장관 후보 중 법무부 장관 안경환 후보의 입각에 대해 어려울 것이라 예측한 사람은 당시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불과 4일 만에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6월 15일 자한당 주광덕 의원이 폭로하고 같은 내용을 TV조선이 단독 보도하면서부터였는데요. 안경환 후보가 40년 전 사귀던 여성을 상대로 동의 없이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하고 그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의 폭로였습니다. 공소시효도 다 끝난 40년 전 일이었지만 내용 자체가 괴이하고 무엇보다도 법무부 장관 후보가 범법적 사실이 있었다는 이유로 국민적 여론이 급격히 반대로 돌아서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주광덕 등 10여 명의 자한당 의원들이 안경환 후보의 아들에 대해 성폭행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서자 반대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번져나갔습니다. 결국 안경환 후보는 지명 5일 만인 6월 16일 문재인 정부에 부담을 주기 싫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해보려 합니다. 자한당 주광덕 의원은 40년 전 일반인의 기소유예 처분 문건을 누구에게 어떻게 입수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안경환 후보 아들 관련 폭로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성폭행 의혹을 뒤집어 씌워 한 청년의 앞길에 심각한 흠집을 내고 말았는데요. 이 문제는 뒷날 법원에서 허위사실로 인정되었고 의혹을 제기한 자한당 의원들에게 3,500만 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결국 2017년 6월 법무부 장관 임명은 이렇게 얼굴 없는 배우 세력이 전달한 40년 전 개인 기록을 미통당이 폭로하고 또 그것을 보수 찌라시가 유포하여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데 성공한 사건이었습니다. 2019년 9월 또다시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하자 미통당과 보수 찌라시들은 또다시 폭로전을 펼치며 사퇴 압박을 펼쳤습니다. 청문회를 통해 의혹을 밝히겠다는 조국 후보자의 의견은 무시되고 마치 2년 전 안경환 후보의 논란의 시점처럼 의혹을 증폭시켜 자진 사퇴를 유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때도 2년 전처럼 주광덕은 어떻게 입수했는지 모를 조국 후보 딸의 생활기록부를 불법 유출하고 보수 찌라시들은 갖은 추측 보도로 사퇴 여론을 만드는 데 전념을 다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인사청문회. 마지막까지 미통당 의원들은 조국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기소 가능성까지 서슴없이 이야기하며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자신이 또 물러서면 이제는 더 이상 문재인 정부에서의 검찰개혁은 물 건너간다는 절박감이 조국 장관을 물러서지 못하고 버티게 만들었는데요. 청문회 마감 10분 전, 그 순간 드디어 그동안 얼굴을 숨기고 있던 배우 세력이 전면에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전격 기소하며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2년 전처럼 자신들이 등장하기 전에 사태가 일단락되길 그리 바랬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이제 직접 나서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모든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지금부터 대통령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편에는 조국 장관 시리즈 마지막으로 윤석열의 실패한 쿠데타 2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